제1부 공자왈 맹자왈 밤이른 꽝이요. 이보시오, 부인, 채통을 지키시오.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대낮부터 살을 비비려 하오. 아이고, 서방님. 지금이 낮입니까? 해가 져서 까막눈이 된 지가 언젠데 이불 속에서도 공자왈 맹자왈 타령입니까? 고고한 양반집 안방 달아오른 마님은 속이 터져 문드러지는데 선비 남편은 갓도 안 벗고 헛기침만 해댑니다. 그런데 이 점잖은 마님이 거친 산적 두목에게 납치되어 생전 처음 맛보는 짐승의 맞에 눈을 떴다는데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산책하며 듣는 소설 드라마 산책야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만 번지르르한 양반들의 위선을 비웃고 본능에 충실한 통쾌함을 선사할 풍자 해악극입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사이다 같은 야사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산책야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밤은 유쾌하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산책야사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양에서도 소문난 명문가 김진사 댁의 안방마님 현숙입니다. 현숙은 이름처럼 현모양처의 절세 미인이었으나 그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인 김진사가 밤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목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진사로 말할 것 같으면 글 읽는 소리는 쩌렁쩌렁한데 막상 이불 속에만 들어오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는 위인이었습니다. 혼이 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숙 마님은 단 한 번도 시원하게 홍콩 아니 무릉도원을 구경해 본 적이 없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현숙은 목욕 재개하고 복숭아 향이 나는 기름까지 바른 뒤 소복 차림으로 안방에 들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방 안 그녀의 자태는 요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책상 머리에 앉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침소에 드시지요. 현숙이 은근슬쩍 김진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김진사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피했습니다. 부인, 어찌 이리 경박하오. 내 지금 우주의 이치를 논하는 책을 읽고 있거늘 잡스러운 유교고로 내 정신을 흐리게 할 셈이오? 잡스럽다니요. 부부간의 정을 나누는 것이 어찌 잡스럽단 말입니까? 남들은 셋째, 넷째 낳고 잘만 사는데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허허, 거참 자식은 하늘이 점지해주는 법. 기다리면 때가 올 것이오. 어서 가서 주무시오. 나는 이 책을 다 읽고 잘 터이니. 현숙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점지해 주려 해도 씨를 뿌려야 싹이 트지. 책만 읽어서 애가 생긴다면 서당 훈장님은 자식이 100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현숙은 씩씩거리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독수공방의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현숙은 친정에 다녀오는 길에 험하기로 소문난 박달재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가마꾼들이 힘들다며 말 한 피를 빌려 타고 앞장서고 있었고 현숙은 뒤따르는 가마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놈들아, 가진 것 다 내놓고 썩 꺼져라.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숲속에서 산적대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두르고 몽둥이와 낫을 든 험상궂은 사내들이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가마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호위하던 하인들도 무기를 버리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남은 건 말 위에 앉은 김진사와 가마 속의 현숙뿐이었습니다. 산적 두목 꺽정이 거대한 도끼를 어깨에 맨 채 어슬렁거며 다가왔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터질 듯한 근육, 덥수룩한 수염이 마치 털 깎은 곰 같았습니다. 꺽정은 김진사를 노려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어이, 새님가 쓴 꼬라지를 보니
꽤나 있는 집안 같은데 통행료는 내셔야지. 김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 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길을 막느냐. 나는 사헌부 감찰을 지낸 김대감의 7대 독자 김진사다. 관군이 오면 너희들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다. 능지처참. 하하. 야, 얘들아. 저 새님이 우릴 보고 능지처참을 시킨단다. 무서워서 오줌 지리겠네. 산적들이 배를 잡고 웃어대자 꺽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도끼를 한 손으로 가볍게 휘둘러 김진사가 타고 있던 말에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히히힝. 말이 놀라 날뛰자 김진사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갓이 굴러가고 도포 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천하의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내 돈은 다 줄 테니 목숨만 살려다오. 김진사는 꺽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이놈 하며 호통치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이 꼴을 지켜보던 현숙은 혀를 찼습니다. 에그, 저 화상. 밤일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겁쟁이이기까지 했구나. 꺽정은 비굴한 김진사를 발로 툭 밀어내며 가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돈은 됐고 이 가마 안에는 뭐가 들었나 볼까. 꺽정이 가마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꺽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복숭아처럼 탐스러운 현숙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속에서 멧돼지나 잡던 꺽정에게 현숙의 미모는 그야말로 선녀 그 자체였습니다. 오호, 이거 횡재했네. 돈다발보다 더 귀한 게 여기 숨어 있었구먼. 꺽정이 음흉하게 웃으며 현숙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현숙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외간 남자가 양반집 부녀자의 몸에 손을 댄단 말이오. 양반집 부녀자. 하하. 여기는 산적 소굴이다. 양반이고 상놈이고 내 맘이지. 야, 새님. 내 목숨 살려주는 대신 이 여자는 내가 데려가마. 불만 있냐? 김진사는 꺽정의 도끼를 보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뺏기게 생겼는데도 제 목숨이 아까워 입도 뻥긋 못하는 꼴이라니. 김진사는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냅다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내 곧 관군을 불러올 테니 조금만 참으시오. 내 꼭 구하러 오리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그의 뒷모습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처량하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현숙은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도적대 앞에서 아내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다니.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쳇, 저런 것도 사내라고. 야, 묶어라. 꺽정의 명령에 산적들이 현숙을 포박했습니다. 현숙은 반항하려 했지만 꺽정의 억센 팔임에 제압당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꺽정은 현숙을 쌀가마니처럼 번쩍 들어 어깨에 맸습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현숙의 배에 닿았고 땀 냄새와 섞인 묘한 사내의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현숙은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한편으로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사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야생마 같은 힘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산적들은 현숙을 데리고 깊은 산속 그들의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산채는 험한 절벽 위에 요새처럼 지어져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꺽정은 현숙을 자신의 방, 호랑이, 가죽이 깔린 두목의 침소에 던져 놓았습니다. 으악! 현숙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하얀 속살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꺽정은 꿀꺽 침을 삼키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컹 하는 소리가 현숙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둘뿐이네. 셋님 서방은 도망갔고 여기선 내가 왕이다. 양반네 마님들은 그렇게 도도하다던데 어디 맛 좀 볼까. 꺽정이 웃옷을 벗어 던지자 흉터가 가득한 근육질의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가슴팍과 굵은 팔뚝. 현숙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꺽정은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지 마시오. 가까이 오면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소. 현숙이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꺽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어. 왜 죽어? 이 좋은 세상 재미 좀 보고 죽어야지. 그 셋님 서방이 밤일은 시원찮은 나 보구먼. 독수공방한 얼굴인데. 꺽정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 얼굴에 만족 못함이라고 써있기라도 한 건가? 무슨 소리요? 우리 서방님은 점잖고 학식 깊은 분이요. 학식, 그거 밥 먹여주나?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꽃이 피는 법이야. 내가 오늘 그 셋님이 평생 못 해준 거 다 해줄 테니 걱정 마. 꺽정이 현숙의 위로 올라탔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현숙을 짓눌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현숙의 고름을 풀려 했습니다. 현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이렇게 내 정절은 끝나는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 순간 꺽정의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고름을 풀다 말고 멈칫하더니 현숙의 꼬르륵거리는 배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굶은 현숙의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던 것이지요. 거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배고픈 여자 데리고 할 짓은 아니지. 꺽정은 현숙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니 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누구 없냐? 여기 마님 드실 멧돼지 뒷다리 구이 좀 가져와라. 술도 한 병 가져오고. 현숙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겁탈할 줄 알았던 산적 두목이 밥을 챙겨주다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와 독한 술이 들어왔습니다. 꺽정은 칼로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현숙의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먹어. 먹어야 힘을 쓰지. 양반들은 깨작거려서 맛없어. 팍팍 먹어라. 현숙은 얼떨결에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불향이 가득한 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김진사댁에서는 여자는 소리 내지 말고 조신하게 먹어야 한다며 밥알을 새듯이 먹었는데 이렇게 입이 터져라 고기를 씹으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꺽정은 그런 현숙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한 잔에 산적 술이라 독하긴 해도 뒤끝은 없어. 현숙은 내라 모르겠다 하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짜릿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고 산적 두목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혔지만 이상하게도 이 상황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내는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적어도 솔직했습니다. 허례허식 따지며 자기를 굶기던 남편보다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는 이 사내가 훨씬 인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두목님은 왜 산적이 되셨소? 술김에 현숙이 물었습니다. 꺽정은 씩 웃으며 고기를 뜯었습니다. 왜긴 왜야. 양반놈들이 하도 뜯어먹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세금이다 뭐다 다 뺏어가고 우리 같은 놈들은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뺏기는 놈 되느니 뺏는 놈 되자 하고 산으로 왔지.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현숙은 문득 남편 김진사가 소장농들에게 악착같이 소장료를 받아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남편은 겉으론 성인군자 흉내를 내지만 속은 저 산적보다 더한 도둑놈일지도 몰라. 술잔이 몇 순배 돌자 현숙의 눈빛이 몽롱해졌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억눌려왔던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걱정이 왠지 듬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땀 젖은 가슴팍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마저 들었습니다. 부인, 이제 술도 한잔 했겠다. 밤도 깊었는데 걱정이 다시금 뜨거운 눈빛으로 현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현숙의 옆으로 다가와 억센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숙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배도 채웠으니 진짜 운동을 좀 해볼까. 부인, 내가 양반 샌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밤의 세계를 보여주리다. 걱정의 입술이 현숙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거친 수염이 살결에 닿는 까슬한 감촉에 현숙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그 소리는 거절이 아닌 명백한 허락의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는 현숙도 왠지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연 산적 두목의 밤일은 김진사의 공자왈 맹자왈과 어떻게 다를까요? 채통 따위 개나 줘버린 산적 소굴에서의 첫날 밤. 이 거칠고 뜨거운 밤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음 2부 산채의 밤, 채통은 개나 줘라 편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산책야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점잖은 체면에 갇혀 살던 마님이 산적 두목의 품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짜릿한 반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이 유쾌한 일탈에 함께해 주십시오. 제2부 산채의 밤, 채통은 개나 줘라. 이보시오 두목, 불은 끄지 않을 작정이요. 어찌 대낮같이 밝은 데서 불을 왜 끄나? 맛있는 건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어야지. 부인의 고운 자태를 어둠 속에 숨기는 건 죄악이야. 점잖은 양반 남편은 평생 불을 끄고 더듬거리기만 했는데 이 산적놈은 촛불을 더 켜고 달려듭니다. 체면치레 따위는 개나 줘버린 산적 소굴에서의 뜨거운 첫날 밤. 과연 마님은 이 거친 사내의 품에서 어떤 신세계를 보았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산책하며 듣는 역사 드라마 산책야사입니다. 지난 1부 겁쟁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산적 두목에게 납치된 현숙 마님. 오늘은 드디어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아찔하고 통쾌한 밤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산책야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밤은 유쾌하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산책야사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두목 걱정의 방, 호랑이 가죽 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독한 산적술을 몇 잔 들이켠 현숙의 얼굴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걱정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숯불 같았습니다. 걱정은 투박한 손으로 현숙의 옥색 저고리 고름을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부인, 샌님 서방이랑 살면서 재미 좀 보셨소? 재미는 무슨? 그 양반은 밤마다 공자왈 맹자왈 하느라 내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준 적 없소. 술기운을 빌려 툭 튀어나온 진심. 걱정은 껄껄 웃으며 고름을 풀어헤 쳤습니다. 스르르 옷이 흘러내리자 현숙의 하얀 어깨와 곡선이 촛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걱정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역시 양반네 마님이라 때깔부터 다르구먼. 배꼽이 따로 없어. 내가 오늘 그 샌님이 10년 동안 못 해준 거 하룻밤에 다 해드리리다. 걱정이 현숙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현숙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자 현숙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김진사의 손길이 마른 장작 같았다면 꺽정의 손길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같았습니다. 거칠지만 묘하게 안달나게 만드는 손놀림에 현숙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두목, 너무 거칠어요. 살살. 거친 게 싫소. 싫으면 싫다고 하시오. 그럼 당장 멈추고 샌님한테 돌려보내줄 테니. 꺽정이 짐짓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현숙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샌님한테 돌아가라고. 다시 그 지루하고 숨 막히는 안방으로? 현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꺽정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요, 돌아가기 싫소. 차라리 당신이 날 가지시오. 그 말은 둑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억눌려왔던 현숙의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꺽정은 현숙을 호랑이 가죽 위에 눕히고 곤줄인 짐승처럼 그녀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지나는 곳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현숙은 양반가에서 배웠던 채통이니 정절이니 하는 것들을 메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좋소, 좋으면 소리를 지르시오. 참지 말고. 아, 좋아요. 서방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좋아요. 산채가 떠나가라 현숙의 교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보초를 서던 산적들이 킬킬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야, 우리 두목님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네. 저 마님 보통이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점잖은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날 밤 현숙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진사와의 잠자리가 의무방어전이었다면 꺽정과의 잠자리는 전쟁 같은 쾌락이었습니다. 땀에 젖어 서로 엉켜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태초의 아담과 이브처럼 원초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새벽 딸기 울 때쯤 꺽정은 지쳐 잠든 현숙을 발베개 해주며 물었습니다. 어떻소, 부인? 이제 좀 살맛이 나시오? 현숙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꺽정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 내 평생 이렇게 시원하고 뜨거운 밤은 처음이었소. 당신은 도둑놈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은인이오. 꺽정은 호탕하게 웃으며 현숙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신분과 체면을 넘어선 진짜 부부 같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었겠지요. 날이 밝자 산 아래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도망갔던 남편 김진사가 관군을 이끌고 산채를 포위한 것입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이 내 아내를 납치해 갔다. 여봐라. 당장 저 산채를 불태우고 내 아내를 구해내라. 김진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현숙은 깜짝 놀라 옷을 추스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이 활을 겨누고 있었고 그 뒤에 김진사가 비단 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셋님이 제법인데 관군까지 끌고 오고. 꺽정은 태연하게 도끼를 챙겨 들었습니다. 현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꺽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목, 이제 어쩌죠? 저들이 쳐들어오면. 걱정 마시오. 내 목숨 걸고 부인은 지켜줄 테니. 근데 저 샌님이 부인을 구하러 온 게 맞긴 한가? 꺽정의 말대로였습니다. 김진사는 산채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부인, 살아있소. 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오랑캐에게 더럽혀졌다면 혀를 깨물고 자결하시오. 그럼 내가 열여문을 세워주리다. 자결하시오. 현숙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죽으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아내에게 자결을 강요하는 남편. 현숙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위선자 같으니라고. 현숙은 결심했습니다. 저런 남편에게 돌아가느니 차라리 산적의 아내가 되어 산에서 늙어 죽겠다고. 그녀는 꺽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목, 나를 데리고 도망치시오. 저 위선자 놈 얼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소. 지옥 끝이라도 좋으니 당신과 함께 가겠소. 꺽정은 씩 웃으며 현숙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좋아, 꽉 잡으시오. 샌님들 따돌리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과연 두 사람은 김진사와 관군의 포위를 뚫고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헛다리 짚은 김진사는 어떤 망신을 당하게 될까요? 다음 3부 구하러 온 남편 헛다리만 집 내 편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산책야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위선적인 남편에게 시원하게 한방 먹이고 사랑의 도피를 선택한 마님의 통쾌한 탈출기. 이 사이다 같은 결말을 응원하고 싶다면 부디 다음 편도 함께해 주십시오. 제3부 구하러 온 남편 헛다리만 짚네. 부인, 살아있소. 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오랑캐에게 더럽혀졌다면 혀를 깨물고 자결하시오. 그럼 내가 열여문을 세워주리다. 자결하시오. 뭐라고요? 자결? 이 썩을 놈의 영감탱이가 기어이 미쳤구나. 구하러 온 줄 알았더니 죽으라고 고함을 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보며 마님은 이참에 아주 연을 끊기로 작정합니다. 관군을 따돌리고 산적과 야반도주하는 기막힌 탈출극. 과연 위선자 김진사는 어떤 꼴을 당하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산책하며 듣는 역사 드라마 산책야사입니다. 지난 시간 산적 두목과의 뜨거운 하룻밤으로 새로운 인생에 눈을 뜬 현숙 마님. 오늘은 겉만 번지르르한 양반 남편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산책야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밤은 유쾌하고 시원해질 것입니다. 산책야사 3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날이 밝자 산채 아래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김진사가 이끌고 온 관군 50여 명이 산채를 포위하고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으니까요. 김진사는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관군 뒤에 숨어 확성기라도 된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이 내 아내를 납치해 갔다. 여봐라. 당장 저 산채를 불태우고. 아니, 잠깐. 불태우기 전에 내 아내 생사부터 확인해라.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그것대로 골치 아프고 죽어서 시체라도 못 찾으면 열여문 신청을 못하니 그것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부인, 현숙 부인, 들리시오? 내 관군을 이끌고 구하러 왔소. 허나 이미 산정놈들에게 몸을 더럽혔다면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지 마시오. 혀를 깨물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려 정절을 지키시오. 내 그대의 숭고한 뜻을 기려 나라에 상소하여 열여문을 하사받게 해주리다. 산채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현숙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마누라 보고 죽으라고 응원하고 있다니. 옆에 있던 꺽정이 피식 웃으며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거참, 샌님 양반 말씀 한번 청산유수네. 열여문이 밥 먹여주나 산 사람 죽으라고 제사 지내는 꼴하고는. 두목, 저 인간 내 남편 아니요. 저런 위선자랑 10년을 살았다니 내 눈을 찔러버리고 싶소. 현숙은 치를 떨며 꺽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꺽정의 품에서 느꼈던 뜨거운 해방감, 그리고 오늘 아침 확인한 남편의 비겁함.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두목, 나를 데리고 도망치시오. 저 위선자 놈 얼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소. 지옥 끝이라도 좋으니 당신과 함께 가겠소. 꺽정은 씩 웃으며 현숙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그의 등은 태산처럼 넓고 단단했습니다. 김진사의 비실비시한 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안정감이었지요. 좋아, 꽉 잡으시오. 샌님들 따돌리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우리에겐 비밀 통로가 있거든. 공격하라. 산채를 덮쳐라. 밖에서 김진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산채로 돌격해 왔습니다.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고 산채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꺽정과 산적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채 뒤편 벼랑 끝에 교묘하게 숨겨진 밧줄을 타고 하나둘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꺽정은 현숙을 업은 채 밧줄을 탔습니다. 현숙은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꺽정의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꺽정의 등판에 밀착되자 긴박한 상황에서도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부인, 눈 뜨지 마시오. 떨어지면 우린 사랑의 동반 자살이요. 농담할 때요. 빨리 가시오. 두 사람은 바람처럼 절벽을 내려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적들도 짐을 챙겨 뿔뿔이 흩어졌지요. 잠시 후 관군들이 산채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술독과 멧돼지, 뼈다귀뿐이었습니다. 없다. 놈들이 도망쳤다. 김진사가 헐레벌떡 산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텅 빈 방을 보며 땅을 쳤습니다. 이런 젠장, 내 아내는, 내 열여무는? 그는 꺽정의 방, 호랑이, 가죽이 깔린 침소까지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현숙이 벗어놓은 비단 저고리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저고리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아내의 분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섞여 있는 이 냄새는 독한 술 냄새와 사내의 땀 냄새, 그리고 묘하게 비릿하고 야릇한 밤꽃 냄새까지. 으악, 이 상스러운 것들. 감히 내 안방마님을 데리고 그렇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김진사는 저고리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쪽팔림이 더 컸습니다. 관군 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으리, 놈들이 절벽을 타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추격할까요? 김진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추격해서 아내를 찾아오면 이미 산적놈이랑 붙어 먹은 게 동네방네 소문날 텐데. 그렇다고 그냥 두면? 그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시체는 못 찾았겠다. 저고리도 있겠다. 그냥 죽은 셈 치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다. 멈추어라. 여기를 보아라. 이 찢어진 저고리. 내 부인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저놈들과 싸우다 절벽에서 몸을 던진 게 분명하다. 예, 하지만 시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저 낭떠러지 아래는 급류가 흐르는 강이다. 시신은 물에 떠내려갔겠지. 아이고 부인, 어찌 그리 매정하게 가셨소. 내 그대의 숭고한 죽음을 기려 반드시 열여문을 받아내리다. 김진사는 거짓 통곡을 하며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관군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양반 나으리가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됐다. 차라리 죽은 걸로 처리하고 나는 열여문 받고 새 장가나 들어야지. 이씨네 셋째 딸이 참 곱던데. 한편 꺽정의 등에 엎여 산을 내려온 현숙은 김진사가 통곡하는 소리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꺽정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들리시오? 저 인간
나 죽었다고 쇼를 하고 있소. 하하하, 잘 됐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지. 이제 당신은 김진사댁 마님이 아니라 내 마누라요. 산적 마누라는 체면 같은 거 안 따져.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꺽정은 현숙을 땅에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도망치느라 헝클어진 머리카락, 땀에 젖은 이마. 하지만 꺽정의 눈에는 그 어떤 귀부인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맙소, 두목. 나를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꺼내줘서. 두목이라니?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서방님. 현숙이 수줍게 부르자 꺽정은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을 훔쳤습니다. 숲속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입맞춤은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가 구경하는 가운데 두 남녀는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새로운 인생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꺽정은 산적질을 그만두고 화전밈이 되어 밭을 갈았고, 현숙은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무명 치마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편안했습니다. 낮에는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꺽정표, 풀코스 정식을 즐기는 나날들. 현숙은 김진사댁에서의 10년보다 이곳에서의 하루가 더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계획대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라에서 열여문을 하사받아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대문 앞에 붉은색 정여문 열여문이 세워지자 그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지요. 그리고 드디어 이씨네 셋째 딸과 재혼을 하기 위해 혼수 준비를 하러 큰 장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비단 가게에서 흥정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나라에서 열녀를 배출한 김진사요. 제일 좋은 비단으로 골라오시오. 새 색시 입힐 거니까.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 집 복분자주가 그렇게 용하다면서요? 아따, 말도 마쇼. 이거 한 잔이면 죽은 남편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건강하고 씩씩한 여인의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사는 홀린 듯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구릿빛 피부의 아이를 업고 복분자주를 팔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넘치고 눈빛은 반짝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죽었다고 신고하고 열여문까지 받은 그 여자가 지금 여기서 술을 팔고 있다니. 부인.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려 김진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바로 현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짐꾼 노릇을 하며 싱글벙글 웃고 있는 꺽정이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삼자대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열여문 사기극이 들통나면 김진사는 곤장백대의 유배형입니다. 하지만 현숙으로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곤란한 상황. 다음 사부, 열여문 대신 복분자주, 사이다 한 사발편에서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지금까지 산책야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 뻔뻔한 김진사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리고 우리 현숙 마님과 꺽정 서방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고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지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제사부 열여문 대신 복분자주. 이보시오, 댁이 정말 내 마누라란 말이오. 죽은 줄 알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이 집 주모고 저기 장작 패는 곰 같은 사내가 제 서방입니다. 국밥 드실 거면 앉고 아니면 가시지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산적과 애 낳고 국밥집을 하고 있다니 열여문까지 받은 김진사는 졸도할 지경입니다. 과연 위선자 남편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마님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산책하며 듣는 역사 드라마 산책야사입니다. 지난 시간 가짜 장례를 치르고 열여문을 받은 김진사가 장터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내 현숙을 딱 마주쳤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허례허식에 찌든 양반을 참교육하고 인생의 참맛을 찾은 두 남녀의 통쾌한 결말입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사이다. 한사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산책야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밤은 유쾌하고 시원해질 것입니다. 산책야사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진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분명 1년 전 산채가 불탈 때 죽었다고 신고하고 나라에서 열여문까지 하사바다 대문 앞에 떡하니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녀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것도 산적놈이랑 히히덕거리고 있다니. 이 사실이 관아에 알려지면 김진사는 국가 기만죄로 곤장을 맞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날 판이었습니다. 부인. 제발 목소리를 낮추시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김진사는 가스로 얼굴을 가리며 주막 구석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현숙은 코웃음을 치며 국밥 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대개 부인이란 말이오? 내 서방님은 저기서 땀 흘려 일하는 걱정이고 나는 그이의 아내 현씨요. 괜히 엄한 사람 잡고 수작 부리지 마시오. 현숙의 당당한 태도에 김진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양반집 마님이었던 여자가 촌부의 옷을 입고 국밥을 나르면서도 저리 행복해 보이다니. 그때 걱정이 거대한 도끼, 아니 장작 패는 도끼를 어깨에 메고 다가왔습니다. 어이 양반, 국밥 맛이 어떠시오? 우리 마누라 손맛이 기가 막히지. 근데 낯짝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면인가? 걱정은 알면서도 모른 척 김진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의 손바닥만 한 손이 닿자 김진사는 힙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적 두목 시절의 그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소. 나는 지나가던 과객이요. 김진사는 국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어딜 가시나? 밥값은 내고 가셔야지. 그리고 우리 마누라 쳐다보는 눈빛이 영 음흉하던데 조심하시오. 내 도끼가 장작만 패는 게 아니니까. 김진사는 엽전 꾸러미를 통째로 내던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1년 전 산적대 앞에서 도망칠 때와 똑같이 비굴하고 처량했습니다. 현숙과 걱정은 그 꼴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저 새님 오줌 지린 거 봤소. 아이고 쌤통이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그날부터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관아에 가서 나 살아있소 하고 신고할까봐 잠도 못 잤습니다. 열여문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열여문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식은땀을 흘렸지요. 결국 김진사는 화병과 불안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젊은 첩도 못 들여보고 쓸쓸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인, 제발 입만 다물어 주시오. 하고 헛소리를 했다나 뭐라나. 한편 현숙과 걱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산골마을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현숙은 더 이상 체면 차리는 양반집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억척스럽지만 활기찬 주모가 되어 손님들에게 인심후하게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꺽정은 산적지를 청산하고 사냥꾼과 짐꾼으로 일하며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막의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복분자주를 기울였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임자, 후회 안 하오? 비단 옷 입고 종부리며 살던 시절이 그립지 않소? 꺽정이 투박한 손으로 현숙에게 술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현숙은 꺽정의 잔을 채워주며 씩 웃었습니다. 후회라니요. 비단 옷 입고 감옥에 사느니 무명 옷 입고 당신이랑 사는 게 100배 낫소. 그때 당신이 나를 납치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숨만 쉬는 송장으로 살았을 게요. 당신은 도둑놈이 아니라 내 인생을 훔쳐다 준 은인이요. 현숙은 꺽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꺽정은 현숙을 번쩍 안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산에서 캔 자연산 복분자를 먹어서 힘이 넘치거든. 어머, 이 양반이 애깰라 조용히 좀 하시오.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뜨거운 사랑의 속삭임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가짜 열여문을 세우고 죽어간 김진사와 달리 진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인생은 복분자주처럼 달콤하고 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원도 박달재의 전에 내려오는 산적에게 납치되어 팔자 고친 마님의 통쾌한 전설입니다. 체면과 위선보다는 솔직한 사랑과 본능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억눌린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밤은 현숙 마님처럼 과감하게 한번 질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부에 걸친 풍자 해학극 산적 두목과 납치된 마님 채통 따위 개나 조라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책야사는 앞으로도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때로는 야하고 때로는 통쾌한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산책야사를 걷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편안하고 뜨거운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산책야사였습니다.